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일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대구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에 따라서 식당, 카페는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시 중에서 60세 미만에 대해서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적용됐던 방역 패스를 이 사건의 본안인 방역 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에 고시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쪽에서 이 방역 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함께 낸 상태거든요. 이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 정지는 이 서울 등 타 지역 법원에서도 결정이 된 바가 있지만요.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카페 방역 패스 일시 정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 그리고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시설에서의 방역 패스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재판부는요, 방역 패스는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 패스로 인해서 미접종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또 중증 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요. 이 현재 방역 당국의 방역 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있고 그때 나온 조치에 따라서 QR코드를 둘러싸고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은 QR코드나 이런 거 찍고 들어갈 적용할 게 이제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동선 파악을 위한 출입 명부 작성이 중단되면서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이 출입 명부 의무 시설이었는데 여기에서 안심콜, 수기 명부, QR코드가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식당, 카페, 유흥시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에서는 기존처럼 QR코드나 쿠브 앱, 종이 증명서 등을 이용을 해서 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 출입 명부와 방역 패스를 착각을 해서요. 현장에서 이 QR 인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혼란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은 QR 인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요, 편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다, 좀 방역에 나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구가 3차 접종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제 3차 접종을 안 해도 되지 않냐, 방역 패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벌써 나오고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지만요. 방역 당국도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화를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고 또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나온 방역 패스 첫 효력 정지 사례로 이 방역 패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방역 패스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곧 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열흘 앞둔 대선 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이 각 후보와 진영을 향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초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적폐 수사, 정권 심판 발언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을 하자 청와대와 여당을 히틀러, 소련 공산주의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기는 행사와 관련한 윤 후보의 주술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자신은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야의 각 후보
후보들 본인들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들부터 나서서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대 후보와 진영을 향한 조롱, 과격한 표현이요. 연일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무속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에 각각 화력을 집중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소, 가축, 구판, 기생충, 가족, 짐승, 쥐, 소, 온갖 동물들을 소환해가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로 감정선이 나빠진 야권도요. 서로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유세 차량 사고로 숨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숨졌는데 유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자는 유서 써놓고 일하냐. 이런 말을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또 국민의당이 이 대표를 향해서 막말로 쾌감을 느끼는 항문기 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막말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받아쳤죠. 그리고 이 대표는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더 우세하다. 이런 말을 한 거가 있는데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요. 댓글로 리을, 이응, 크크 이 네 글자만 치세요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게 리얼을 뜻하는 리을, 이응 그리고 크크인데요. 그러니까 상대 논리를 조롱할 때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 단어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면 정치를 통해서 신조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대선 운동이 공식적인 운동 기간에 전환점을 돌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지 말라고 경계령을 내린다고 해서 잦아들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입증을 하는 것 같죠. 네. 그런 지적을. 이런 막말과 네거티브가 심한 원인은요. 이 후보와 정당의 부족한 대표 정책과 이 비전 결핍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양당 후보 모두 내세울 대표 정책이 없고 약점은 뚜렷하다면서 이대로라면 집권 후에도 엄청난 적대적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치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너무 갈등만 조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 피로감을 넘어서 정치를 혐오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정치권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검증과 네거티브는 한 끗 차이라면서 열을 올리던 대선판에 이 네거티브 자제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반쯤 남은 대선 분위기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살다가 이런 대선 정말 처음 봅니다. 김 기자 말씀 중에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다 자꾸 빗대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큼 모범적인 되겠죠.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산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같은 학년 B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중상을 당해서 큰 수술을 받고 긴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B군은요, 다른 친구를 시켜서 이 폭행 영상을 촬영하고 이걸 SNS에 퍼뜨리기도 했다는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앞으로 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B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20조 4항은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이 교육당국이 학생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지원하는 입학 전형을 통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은요. 교육당국이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전학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대신에 가해자 B군을 상대로 진학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큰 변화가 없으면 며칠 뒤에는 같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폭력도 갑질도요. 괴롭힘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응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인데요. 학교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좀 교육당국이 너무
너무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해서요. 학년 말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2년 8개월, 근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뉴스 큐레이션을 함께 해온 김은혜 기자가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보도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네. 김 기자. 즐겁게 방송을 했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 현업으로 복귀를 합니다.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